안녕하세요. 오늘도 세계 곳곳의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미국과 한국 두 나라의 해군 문화와 역사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소개해 드립니다. 미국 해군사관학교의 엘리트 여대생 클레어가 한국의 위대한 해군 장군 이순신을 알게 되면서 겪게 되는 놀라운 변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서양 중심의 역사관을 가지고 한국을 무시하던 미국 여대생이 어떻게 한국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게 되었는지 그 감동적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애너폴리스 해군사관학교 23살 클레어 해밀턴입니다. 저는 사관학교에서 최고의 성적을 유지하고 있으며 군사학과 역사 분야에서 인정받는 학생이에요. 교수님들은 저를 미래의 미 해군을 이끌 지도자라고 평가해 주십니다. 제가 특별히 관심을 두고 연구한 분야는 세계 해전사입니다. 특히 넬슨 제독의 트라팔가르 해전, 니미츠 제독의 미드웨이 해전 같은 전설적인 전투들을 분석하며 수십 편의 논문을 썼죠. 그 공로를 인정받아 사관생도로는 드물게 세계 해군 역사 세미나에서 강연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런 기회는 사관생도에게 매우 드문 영광이었어요. 세미나에는 각국 해군 장교, 사관생도, 교수진 그리고 해외 귀빈들이 참석했습니다. 저는 긴장되었지만 자신있게 연단에 올랐어요. 여러분, 해군 전술의 기초는 서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해군 전략가를 논할 때 영국의 넬슨 제독, 미국의 체스터 니미츠, 일본의 야마모토 이소로쿠. 이들은 모두 세계적 해전의 거장들이죠. 청중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이들의 업적과 전략을 상세히 설명했어요. 강연이 거의 마무리될 무렵 질문을 받았습니다. 한 아시아계 남성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해밀턴 생도 한국의 해군 장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솔직히 당황스러웠습니다. 한국의 해군 역사라니? 제 지식 범위 밖이었죠. 한국의 해군 역사요? 그들에게 해군이 있었나요? 저도 모르게 그렇게 말했고 청중에서는 피식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순간 강연장 뒤쪽에서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한국인 남성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해밀턴 생도 훌륭한 발표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빠뜨린 인물이 있군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해군 전략가 중 한 명이었던 한국의 이순신 장군입니다. 그가 자신을 이정훈 교수, 전직 대한민국 해군 대령이자 현재 하버드 군사학 교수라고 소개했어요. 강연장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미소 지었죠. 이순신이요? 죄송하지만 저는 그런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군요. 청중들 사이에서 다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정훈 교수는 미소를 잃지 않았어요. 좋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세계 해군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승리를 소개해드리죠. 이정훈 교수는 강연장 앞으로 나와 프로젝터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약간 불편했지만 예의상 자리에 앉았죠.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 해군이 뭐 그리 대단할까라는 생각이었으니까요.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했을 때 조선 해군은 일본군보다 숫자도 무기도 군함도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이순신 장군은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23전 23승, 그 어떤 해군 제독도 이루지 못한 기록입니다. 화면에는 한 남자의 초상화가 나타났습니다. 강인하면서도 지혜로워 보이는 눈빛을 가진 동양인 남성이었죠. 저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해전에서 100% 승리는 불가능합니다. 이정훈 교수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그럼 기록을 확인해 보시죠. 화면에는 조선왕조실록이라는 고문서와 서양 사학자들의 연구 논문이 나타났습니다. 이정훈 교수는 계속해서 이순신 장군의 업적을 설명했어요.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은 12척의 배로 133척의 일본 함대를 물리친 명량해전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12척으로 133척을? 그건 군사 전략상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한산도 대첩에서는 하객진 전술이라는 독창적인 전법으로 적 함대를 단 한 척도 놓치지 않고 전멸시켰습니다. 이정훈 교수는 이순신 장군의 업적을 넬슨, 니미츠 같은 서양의 전설적인 제독들과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넬슨 제독이 트라팔가르 해전에서 승리했지만 전사한 것처럼 이순신 장군도 노량해전에서 일본군을 격파하면서 전사했다는 공통점도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이순신 장군의 전술적 우수성이었습니다. 그가 발명한 거북선은 세계 최초의 장갑 전투함이었고 그의 전략은 당시 어떤 서양 해군 전략보다 앞서 있었다는 것이었죠. 강연장은 점점 긴장감 있는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청중들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회의적이던 해군 장성들과 전문가들도 점점 놀라는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왜 우리는 이순신 장군을 배우지 않았죠? 한미국 해군 장교가 물었습니다. 이정훈 교수는 미소 지었어요. 역사는 종종 승자의 관점에서 쓰여집니다. 서구 중심의 역사관에서는 동아시아의 위대한 전략가들이 간과되곤 하죠. 그의 설명이 끝나자 한 미국 해군 장성이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나는 미 해군에서 30년을 복무했지만 이순신 장군에 대해 이렇게 자세히 알지 못했다. 이정훈 교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해군도 그의 전술을 연구할 가치가 충분하다. 이어서 다른 장성들과 전문가들도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제가 그토록 확신에 찬 채로 무시했던 한국의 해군 역사가 사실은 이렇게 풍부하고 위대했다니. 강연이 끝나고 저는 이정훈 교수에게 다가갔습니다. 교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무지했어요. 이순신 장군에 대해 더 알고 싶습니다. 혹시 한국에 방문하면 어디를 가봐야 할까요? 이정훈 교수는 친절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해군사관학교, 부산해군기지, 이순신 장군의 동상, 그리고 한산도 해전 유적지를 추천합니다. 직접 가서 보면 더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 대화 이후 저는 이순신 장군에 대한 모든 자료를 찾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후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을 방문할 기회를 얻었죠. 한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제가 본 어떤 공항보다 현대적이고 깨끗했어요. 서울의 대중교통 시스템은 뉴욕이나 워싱턴 DC보다 훨씬 발달되어 있었고 어디서나 초고속 인터넷이 가능했죠. 한국해군사관학교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곳의 시설과 교육 과정에 감탄했습니다. 특히 이순신 장군의 전략과 리더십을 현대 해군 교육에 접목시키는 방식이 인상적이었어요. 부산 해군기지를 방문했을 때는 한국 해군의 현대적인 함정들과 첨단 시스템에 놀랐습니다. 미국의 함정들도 물론 뛰어나지만 한국 해군의 기술력과 정밀함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한산도를 방문했을 때는 실제 이순신 장군이 전투를 벌였던 바다를 보며 그의 전략적 통찰력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적은 배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지형과 조류를 완벽하게 이용한 그의 천재성 때문이었던 거죠. 한국에서의 한 달은 저에게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안겨주었습니다. 저는 서구 중심적 역사관에서 벗어나 더 넓은 세계 역사를 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선입견 없이 다른 문화와 역사를 존중하는 법을 배웠다는 점입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이순신 장군 잊혀진 해군 전략가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 논문은 미 해군 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고 이제 해군사관학교에서는 세계 해전사 과목에 이순신 장군의 전략도 포함시키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는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미 해군 장교가 된 후에도 한국과의 연합훈련에 참여하고 싶어요.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이순신 장군의 전략을 더 깊이 연구하고 싶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겸손함을 가르쳐줍니다. 어느 한 나라나 문화만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와 문화가 인류 역사에 기여해왔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저는 제 경험을 통해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기회가 된다면 한국을 방문하여 이순신 장군의 역사적 발자취를 따라가 보세요. 한국의 아름다운 풍경과 발전된 도시들, 그리고 따뜻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어떤 곳을 방문하고 싶은지 댓글로 알려주세요.